취재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민선 8기 울산지방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무엇인지 좀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도심 융합 특구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 궁금한 분들 울산 MBC 뉴스 퇴근길 톡톡 다시 보기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그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역세권 개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게 최근에 동해선 광역전철로 역세권 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왔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죠. 사실 울산에는 그동안 역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도시였죠. 광역시로서는 참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그동안 기차역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용객이 많지 않다거나 아니면 도심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단독의 역세권이 따로 발달하지는 않은 도시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으로 기대가 됐던 게 KTX 울산역이죠. 이제 고속철도 개발이 되고 여기 들어서면서 그 앞에 역세권 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역시 도심지랑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배후에 이제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딱히 어떤 실적을 거두지는 못한 채로 그냥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동해선 광역전철입니다. 이거는 울산의 도심 지역을 많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게다가 배차 간격이 예전에 기차나 이런 거랑 다르게 뭐 러시아워 시간에는 15분에도 한 번씩 오고 하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복선 전철화가 되면서 예전에 같은 노선보다 이동 시간이 훨씬 빨라졌죠. 그래서 이제 부산 울산 광역교통망을 그동안 이제 기차나 광역전철을 아예 이용하지 않고 차나 다른 방식을 이용하던 수요자가 아예 기차 쪽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수요들이 창출이 되면서 이용하는 사람 숫자 자체가 많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용객이 그만큼 늘어나고 이분들은 고정된 수요니까 이분들을 상대로 뭔가 역세권을 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올 만한데 지금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죠. 광역전철역 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차만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동해선 광역전철역이 지나가는 지역마다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아직 동해선 광역전철이 들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2025년부터 들어갈 부굴산역의 경우에 지금 그 앞에 역이 일단은 지어져 있고 지금 무궁화호 기차는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자리에 광역전철이 이제 들어서고 여기에 서고 지나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다가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겠네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부굴산역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굴산역 바로 앞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논밭은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지역이 바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부굴산역 같은 경우에 바로 인근에 송정 택지개발지구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요. 또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매곡 지역에도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수요가 충분할 거로 파악이 되고 기대가 되는데 정작 역세권을 개발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채로 부굴산역은 지금 역만 딱 남아있는 상태거죠. 그다음에 울주군에 있는 망양역도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망양역 같은 경우에는 역 바로 근처에 망양 지역의 망양리 주거지구도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망양공단이 소규모지만 조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가는 거리라면 온산의 덕신 주거지구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로 이제 망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 수요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어서는 온산 국가산업단지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업지역 출퇴근하는 수요라거나 덕신이나 망양지구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주거지구나 상업지역도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망양역 역사 바로 앞에 있는 땅이 개발제한구역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역사 앞에 지금 정확하게 아무것도 개발을 못하고 큰 도로 하나를 건너서야 주거지역이 나와서 이미 주거지역이나 공단은 개발이 다 돼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개발할 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입지가 좋은 역 바로 앞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바로 앞 땅이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도 역사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아무런 추가적인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용어 자체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인 거잖아요. 아무런 개발도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지정을 해놨
났을까요? 지금 굉장히 위치가 의아해서요. 아,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울산 지역에 형성됐던 시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이 형성된 시점이 1971년하고 1973년이에요. 네. 그러면 이후로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옛날 경남 울산시 시절에 작은 도심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 도심에서 더 벗어나는 걸 막겠다는 걸 경계로 지금 지어놨는데, 문제는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을 하면서 인근의 다른 경남 지역들하고 흡수 통합이 되면서 울산광역시의 면적이 확 커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 바깥쪽 경계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 기존 울산광역시 중간에 지금 설정이 돼 있고 그 외곽 지역이 오히려 개발 제한이 풀려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도심에서는 개발을 하고 도심지에서 뭔가 개발을 더 늘리고 싶어도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서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다음에 외곽 지역에서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난개발이 벌어지는데 수요는 없다 보니까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망양역과 부굴산역 대표적으로 살펴봤는데 다른 역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맞아요. 그 광역전철 우리 동해선 노선에서 울산을 지나는 역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맨 위에 있는 부굴산역은 아직은 안 지나지만 이제 2025년쯤에는 개통할 거로 예정이 되고요. 그다음은 태화강, 계운포, 덕하, 망양, 남창, 서생까지가 울산 지역에 이어집니다. 네. 이 중에서 주거 지역이 대규모로 이미 형성이 돼 있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배후지라고 그러죠. 인구나 이런 상업시설의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서 역세권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역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부굴산역과 망양역이 있고, 그다음에 태화강역도 해당이 되겠죠. 삼산 상권이랑 연결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덕하역도 인근에 덕하장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근데 이제 부굴산역이랑 망양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세권을 개발할 만한 땅이 완벽하게 묶여 있어서 아무런 개발이 안 되는 경우고요. 네. 그다음에 태화강역과 덕하역 같은 경우에도 일부 구역들이 개발 제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광역전철이 더 활성화돼서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역세권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태화강역이나 덕하역도 그 이상의 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거 이제 동해남부선의 전철 노선 자체가 개발 제한구역을 관통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도 있었어요. 기왕에 전철을 만들고 노선을 조정할 거면 개발 제한 구역을 피해서 역을 좀 바꾸면 안 되는 거였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철도가 지나갈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개발돼 있는 곳에 땅을 새로 산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보상 문제 때문에 어려운 데다가 기존의 철도 부지는 이미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니까 여기다가 전철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기존의 개발 제한 구역 주변으로 결국은 열차가 그대로 지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역세권 개발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개발 제한하지 않고 어차피 거기도 해제시키거나 이러면 굉장히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놔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역세권 개발이 왜 필요한 걸까요? 예, 이거는 울산에서 그동안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거의 대부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울산의 정통적인 성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중구 성남동이라거나 남구 삼산동이라거나 상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더 이상의 어떤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생이다, 환경 조성이다 여러 가지로 해봤지만 어떤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이게 타지인이 유입된다거나 유동인구가 확 늘어난다거나 그런 지역은 없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상권은 사람이 모여야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제한적인 곳에서는 아무리 시설을 늘리고 해봤자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차역이나 전철역은 다르죠. 왜냐하면 단시간에 한꺼번에 기차나 전철을 타겠다고 많은 사람이 확 모였다가 빠져나가면서 유동인구가 강제로 모이는 지역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유동인구의 특성은요. 이 기차나 전철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거나
등하교를 한다거나 해서 매일같이 그 시설을 고정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차역이나 전철역이 한번 자리 잡게 되면 그 지역을 지나는 유동인구의 숫자가 한번 고정이 되고 이것은 잘 변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배후지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상권을 일단 형성하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상권이 생겨나는 거니까 그 인근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이럴 때 새롭게 대규모의 상권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인근에 사시는 다른 분들까지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인근 지역의 주거 지역도 더 발전한다거나 활성화되고 역세권이니까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인근 지역 전체가 발전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들의 집값이 굉장히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역의 특성이 장점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울산은 그동안 그런 효과를 더 누리지를 못했던 거죠. 네. 사실 이 같은 효과를 가장 극적으로 누리고 있는 지역을 바로 옆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산 기장에 있는 일광역이죠. 우리 옛날의 일광역 모습과 지금의 일광 지역을 생각해보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정말 천지가 개벽했다는 말을 생각해도 정말 무리가 없을 정도잖아요. 일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전철이 들어서기로 결정이 되면서 아예 일광 신도시를 택지 개발하는 사업을 펼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주거지역을 넣고 그다음에 인근 공단의 배후 주거지역도 넣고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것도 같이 넣고 그다음에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도 이제 연계가 되는 방식으로 조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광 지역이 이렇게 이제 광역전철을 통해서 부산이든 울산이든 가기 편한 데다가 주거지역이나 역세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울산이나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일광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까지 우리가 많이 포착이 돼서 울산의 인구가 유출된다 이런 문제로도 우리가 지적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일광역이 발달을 했고 이렇게 개발 호재가 늘어나니까 원래 기존에 15분에서 30분 정도인 배차 간격 가지고는 여기 일광역 수요를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철을 더 자주 세워야 된다는 요구가 거꾸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역세권의 발전이 기차 배차 간격을 줄이고 그러면 이용객이 더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광역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주변에서 얘기를 하세요. 네. 일광 저렇게 발전할 동안 울산 뭐 했냐. 맞아요. 울산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죠. 라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 울산은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서 이걸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민선 8기 지방 정부가 네. 해야 하겠네요. 공약이 뭐 1순위였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민선 8기 울산시 지방정부의 첫 번째 공약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기업체 유치라거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가 없다. 도심 지역에 없다는 이유기는 했는데 역세권 개발도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광역전철 교통망이 생겼으니까 이걸 도심에 활용할 수 있으려면 결국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주변 지역을 좀 해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얘기 나올 때마다 늘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그 개발하는 것의 경제적인 필요성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게 도심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효과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지역의 개발 수요가 워낙에 산적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자체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시용지로서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면 2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공영 개발을 할 때 해제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요건일 때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해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제 가능한 총량을 그러면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지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체 그린벨트를 다 없앨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 시도지사 권한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거의 해제를 안 했습니다. 지금 네.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 가능했던 그렇죠. 기회는 거라고요?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소진하는 도시들이 있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거의 78% 가까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개발을 했는데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18년 기준으로 37.5%밖에 해제를 안 했습니다. 이제 이랬던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웠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역세권의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수요가 명확하고 개발을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광역전철이 개발이 됐고 이제 광역전철이 다니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해제를 해서 역세권을 개발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광역전철이 개통하기 전부터 역세권은 미리 개발을 해놔야 여기 개통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울산시가 좀 시기를 놓쳐서 이미 개통이 된 후에도 이렇다 할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남아있긴 한데요. 늦더라도 이런 개발에 대한 의견이라거나 이런 지적 같은 것들은 지방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70년대 초에 네. 지정이 됐던 개발 제한 구역이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림으로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나중을 생각해서 너무 성급하게 풀어버리거나 설계하지 말고 좀 그렇죠.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희정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